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 강좌를 찍는데, 이 질문을 지금 하신 분이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면이 지금 보시면 절대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장면인데, 창문을 어떻게 뚫고 위에 벽과 재질을 어떻게 나누고 싶냐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제가 이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짓거리냐, 답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꼭 삐딱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답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답을 알려드리지만 이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3배, 4배, 10배 이상 늦게 걸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맥스는 체계적으로 안 하려고 하시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돈 아낀다, 독학하니까 돈보다 더 아까운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1년 정도만 할 수 있는 분량을 이런 식으로 하면 6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년이 안 아깝나요? 예. 정 힘드시면, 돈이 없으시면 뭐 인터넷에 유료 강좌 3, 4만 원짜리라도 일단은 구입하셔서,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은 그 3, 4만 원짜리라도 충분하거든요.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덤벼들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맥스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의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맥스는 기술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맥스를 무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기술은 그냥 뭐 1부터 차근차근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적인 그 기간이 걸려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10 찔러보다가 안 되면 7 찔러보다가 6 찔러보다가, 물론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고수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 책은 추천 안 드리거든요. 책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책도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소룡의 절권도를, 이소룡이 살아있다면 혹은 이소룡 제자에게 직접 배우거나 동영상으로 배우는 거하고 그 절권도를 책으로 배우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바이올린을 책으로 배운다? 어떻게 책으로? 물론 배울 수 있겠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말로 가르쳐 주거나 동영상으로 가르쳐 주면 5분이면 되는 걸 어떤 건 막혀서 한 달 동안 끙끙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책으로 보는 경우는. 그래서 동영상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돈을 제대로 주고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인터넷에 저렴한, 인터넷에 동영상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학원 강사 수준 분이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짧아요. 뭐 1시간이 아니고 뭐 10분, 15분 관련한 영상이 한 20개 정도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양이죠. 그래도 순서대로고 최소한 체계적이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건 보셔도 이런 질문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동영상까지 답변을 해드리는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뭐 잘난 척한다. 아니, 잘난 척을 제가 맥스 하나도 모르는 이런 초보자한테 잘난 척을 왜 합니까? 만약에 전 잘난 척 하고 싶은 성격도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고수한테 잘난 척 하고 싶지, 이런 분들한테 잘난 척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은 그냥 답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를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애정어린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뭐 폴리곤 공부는 불림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잘난 척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잘난 척의 뜻이 뭔지 모르시거나, 그분은,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은 도대체 한 번도 정식으로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 공부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20년, 뭐 저처럼 29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이상만 한 분야를 공부한다면 그 분야의 초보가 안타까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잘난 척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뭐 딴소리가 너무 길었는데,
답변을 요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듣고 당장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맥스 버전을 적으시는 게 좋아요. 맥스 버전마다 방법이 너무 틀린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뭐 물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버전 적으셨구나. 2015? 2015로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2021.2로 하면 매우 쉽습니다. 2021.2로 하면 2021.2 이상에서는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추가돼서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요. 2021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데이터에 폴리를 했을 때 더 이상 익스트루드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2021.2부터 됩니다. 이 시프트가 돼요. 시프트가. 그래서 담벼락을 만들고 싶으면 시프트 키를 누르고 R 하셔서 늘리시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무브, 시프트 키를 누르고 무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그먼트를 나눈 거는 커넥트도 있지만 커넥트보다 좀 더 심플한 것이, 왜 제가 내려놨지? 이 커넥트보다 좀 심플한 것이 단축키를 전 넣고 쓰는데 스윕 루프예요. 이거 F4를 해 놓으셔야지 보입니다. 스윕 루프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추가할 수 있고, 2021.2 같은 경우는 그냥 시프트를 누르고 뒤로 당기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2015라고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경우에 두 개의 면을 선택한 후에 브릿지를 하시면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창문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 같은 경우는 2015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브릿지를 해도 밑면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밑면이. 물론 실제로는 이 밑면이 있겠지만 3D에서는 이렇게 밑면을 만들면 여기다 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 오브젝트와 겹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 주셔야 돼요. 두 개의 면 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 문과 벽의 경계선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미리 만든 거니까, 만약에 이제 만들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만드는 방법은, 물론 저게 지금 담벼락이 커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담벼락을 만드시는 게 정상이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담벼락을 지금 하고 싶다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스윕 루프로 세그먼트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게 두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2015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 밖에 없거든요. 로컬 로말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 골치 안 아플 수도 있겠다. 이 바이어스를 1로 이렇게 하셔서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골치 아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똑같이 안 나간다고. 이렇게 2D 뷰에서 보시면,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삐뚤게 나갈 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폴리곤으로 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로컬 로말 밖에 없거든요. 그룹은 그냥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담벼락이 아니고, 담벼락에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 로말로 하셔야 되는데 조금 골치 아픈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게 나가요. 이거는 얘기해주자면 너무 길고 사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2021.2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 본인이 2015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삐뚤게 나왔으면 이제 버텍스 모드로 가셔서 이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죠. 높이를 맞춰주시려면 스냅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옵션에 이거 Enable Axis Constraint을 체크해야지만
축 제한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X, 이것도 스냅을 공부하고 이러면 이런 질문 이렇게 막힐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막 그냥 10, 7, 뭐 6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1부터 하시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이면 X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노란색이 되도록 쿡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되죠. 그러면 여기 점을 이 점이 지금 점을 이렇게 제가 선택하다가 모르고 또 Y축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면 고정된 게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X축이 노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잡고 밑에 점을 이렇게 하면 스냅이 딱 걸리죠. 그러면 일자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X축 노란색으로 한번 쿡 찍은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안되게 조심스럽게 여기, 그러니까 요게 Y축이 안되게 선택하기가 이렇게 귀찮으신 분은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른, 이것도 버전마다 다르구나, 단축키가. 그래서 2015는 스페이스바가 맞을 거예요. 요거 셀렉션 락을 거시면 여기 아무 데서 그냥 아무 데서 이렇게 해도 얘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여기 스냅에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요게 편할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바가.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론트 뷰에서는 확인했으면 레프트 뷰에서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레프트 뷰에서도 2021.2는 락을 걸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락 셀렉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그 다음에 이제 락을 풀어야 되겠죠. 락을 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시고 또 락을 스페이스바로 거시고 대충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좀 번거롭더라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맵핑을 따로따로 하는 거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학원에서도 참 많이 가르치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쓰시는 분이 참 많은데, 물론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은데 저는 단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슬롯을 전략할 수 있다가 최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을 4개, 5개를 사용해야 된다면 각각의 슬롯마다 재질을 따로따로 줘서 그거를 한 개의 슬롯에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고급스러운 얘기지만 나중에 그 V-Ray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V-Ray도 뭐 어떤 렌더를 사용하시더라도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그때보다 복잡해지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뭐 이건 길게 얘기해봤자 잘 모르실 거고 뭐 얘기해도 소용도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고수가 되면 나중에 넘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별로 추천 안 해요. 저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렌더 엘리먼트까지 나는 안 쓴다, 되게 멀리 간다 그러시면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멀티 서브 오브젝트의 또 단점은 수정이 힘들어요. 수정이. 예를 들어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같은 건 여기에도 재질을 주고 여기에도 재질을 주고, 색만 주는 거는 수정이 필요가 없는데 2D 맵을 주게 되면 이제 맵 좌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맵 좌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2D 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맵 좌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 오브젝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색을 넣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색을 넣는 거는 워터 에디터를 하시고 아무 재질이나 아무 재질이나, 저는 이제 V-Ray니까 V-Ray 기준으로 하시면 이렇게 색을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색은 매핑 좌표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색을 주시고 여기 밑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컨트롤 I 누르시고, 그러면 선택 영역판, 아이고, 선택 잘못됐구나. 네. 선택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어사인 셀렉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색이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밑면을 그로우 하시면 밑면까지 이렇게 선택이 다 되죠. 그리고 그냥 다른 재질을 주시면 저절로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돼요. 재질을 얘는 파란색으로 줄까요? 네,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 어사인 하셔도 이렇게 색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지금 질문자도 재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재질을 넣으면 이제 2D 맵을 넣어야 되는데, 2D 맵은 2D 매핑이라 맵 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멀티 서브젝트가 뭐 2개까지는 그렇게 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개, 4개, 5, 6개 되면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수정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솔직히 안 드립니다.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 하시면, 물론 첫 번째 거는 이 에디터리 폴리 요 단계로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 개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네,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번은 그냥 에디터리 폴리로 하셔도 되는데, 네, 처음부터 방법을 정상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그렇다 해서 1번을 에디터리 폴리면서 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폴리곤이기 때문에 폴리 셀렉트를 하시고, 얘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폴리 셀렉트를 쓰는 이유는 에디트 폴리를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일단은 면 번호부터 줄게요. 저는 안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초보분들이 쓰니까 그냥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따로따로 하는 거는 뭐 디테치를 해서 쓰는 거니까 알려드릴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1번) 1번을 주시고 컨트롤 I 하셔서 얘는 2번 셋 아이디 해주시면 돼요. 2번. 자, 이걸 주신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번 2번 줬죠. 지금 제가 저쪽에서 하나 렌더링 하고 있어서 좀 컴퓨터가 버벅대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선택하기가 쉽죠. 아, 1번 2번이 제대로 안 들어갔나요? 확인 좀 해볼게요. 2번 셀렉트 아이디, 1번 셀렉트 아이디. 제대로 됐습니다. 2번 셀렉트 아이디. 제대로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폴리 셀렉트를 하시고, 헷갈릴까봐 그냥 1번도 폴리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UVW 맵 모디파이어를 주십니다. 뭐 언랩을 하시는 게 정답이지만 뭐 건축적으로 그냥 박스로 하셔도 충분하고, 이렇게 박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뭐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이걸 보통 이름을 변경하시면 덜 헷갈려요. 아래벽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2개면 헷갈릴 게 없죠. 근데 5개, 6개, 7개 쓰는 사람이 많으면 이럴 때는 맵 좌표가 뭐다 라고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몰라서 여기서 바로 해도 되긴 되거든요. 바로 위에를 선택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제해 주는 역할을 한번 얘를 한번 더 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다이렉트로 2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해제용으로 한 번 더 써요. 이거는 그냥 제 습관이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얘네를 한번 해제해준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UVW 맨 모디파이어를 전 단축키로 놔서 얘도 박스, 그리고 이거 이름을 바꿉니다. 다음 탑 올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수정할 때 뭐가 무슨 좌표인지 안 헷갈려요. 네. 이런 식으로 맵 좌표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수정도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질을 뭐 이거 같은 경우도 해제하고 싶으면 저는 한 번 더, 이거는 뭐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면이 해제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아까 1번, 2번 줬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른 맵 탭에서 그냥 얘를 스포드를 찍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니까 이제 두 개만 일단 할게요. 두 개만. 자, 이렇게 되면 일단 UVW 기지모를 줬기 때문에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매핑 소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 매핑 소스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맵 정도는 뭐 드래곤 드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담벼락은 그냥 얘를 넣을게요. 말도 안 돼도 그냥 크고 디퓨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일반 벽은 얘를 넣겠습니다. 박스로 넣기 때문에 얼추 맞을 겁니다. 기준만 조정을 해야죠. 멀티 서브 오브젝트는 뷰포트에서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2015는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걸 키시면 한 단계를 키시냐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키시냐 이렇게 그 뷰포트에서 볼 수 있게 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기즈모에서 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뭐였지 헷갈릴 필요 없이 이게 다운이었죠. 다운. 여기서 타일을 뭐 조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높이네요. 이것도 하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위에 탑 월에서도 조정을 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심리스 매핑 소스가 아니라서 여기 이렇게 타일링이지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여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고치시는 초보분들인데 여기서 고치면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디퓨즈만 주는 게 아니고 리플렉션, 뭐 글로시니스, 노멀 범프 뭐 이런 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면 나머지도 다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치면 그냥 여기서는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잔소리를 좀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오시면 제가 만든 3DMAX 동영상 강좌가 다 엄청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